안녕하세요. 프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이 2024년 5월 21일 오후 9시 15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71,300달러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71,300달러. 네. 구독자분들에게는 좀 익숙한 가격이죠. 네. 보시게 되면 지금 라인은 어떤 라인이냐면 사실상 박스권의 최상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법 중요한 라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진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조를 보게 되면 이 고점에 보면 이제 두 개의 불트랩이 존재하고 이것도 트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아래는 역시나 개미들을 털어내는 베어 트랩이 존재하고 있죠. 네. 베어 트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주구장창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때부터 이런 구간들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이대로 올리게 되면 크게 못 올라간다. 반드시 박스권 위아래로 조금 털어내는 무빙이 나와야 된다. 네, 박스권 위아래로 이렇게 털어내는 무빙이 박스권 이렇게 하단을 깨고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지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태도 터지고 그 다음에 SEC에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쪽 치고 들어오고 바이든은 하원에서 통과된 암호화폐 그 관련 법안 거부권 행사한다라는 퍼드도 돌면서 어쨌든 이제 조정이 나왔고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결국에 이제 돌파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71,300달러만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사실상 아래에서 베어 트랩을 만들고 고점 돌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완벽히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들 혹은 이런 구간들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위아래를 이렇게 다 털어내는 이제 트렌드 무빙이 나오면서 차트가 반등을 해주고 있네요.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반등입니다. 아직도 이 반등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정직하게 반등을 했다라면 의심할 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지켜내면서 이런 자리를 지켜내면서 나오는 반등이라면 좀 의심할 만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서 강력한 베어 트랩을 줬다라는 거죠. 위에서는 뭐가 나오고요? 두 번의 불트랩이 나오면서 완벽히 털어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미들은. 굳이 이렇게 베어 트랩까지 주면서 올릴 이유가 없죠. 근데 이런 강력한 베어 트랩, 불트랩 구조까지 만들면서 올렸다는 것은 이번 이 반등은 충분히 신뢰성을 가져도 되는 반등이고요. 그래서 무리 없이 지금 추세 상승장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게시판에 이런 글을 조금 올렸어요. 3일 전이니까 지난 금요일에 올렸던 것 같아요. 금요일날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만 뚫으면 5월 21일 날 71.3K 돌파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차트를 이제 첨부를 해드렸어요. 약간 영업 비밀이 있는 차트여가지고 다 공개는 못 해드리고요. 근데 운 좋게도 그냥 저는 이거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이렇게 댓글 보시면 미래에서 왔다, 다시 신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그냥 운이 좋아서 운이 좋다라기보다는 이걸 보니까 대략 21일쯤에 고점 테스트가 한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에서 온 사람 아니고요. 그걸 이렇게 과장해서 홍보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21일, 오늘 21일, 오늘 아침에 정확히 21일 되자마자 고점 돌파 테스트가 신기하게 나오고 있네요. 그냥 운이 좋았다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더 많은 부분을 이제 팔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마지막 이제 이 하락 추세만 남아 있죠. 이 하락 추세만 뚫고 이 박스권 상단 71.3K만 뚫게 되면 이제 이게 같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걸리는 레벨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공통 저항 구간이란 말이죠. 공통 저항 구간. 이 아래는 공통 베어 트랩 구간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만 뚫어내게 되면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는 또 한번 이제 고점 갱신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어디까지 올라갈까라고 말씀을 원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어느 가능성이 있는 답, 정답이 아니죠. 해답이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내리는 답이니까 차트 분석에 있어서 정답은 없어요. 보게 되면 경력 이제 암호화폐 투자 경력 대부분 2020년하고 21년에 많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특히 21년에 20년 21년에 유입된 분들이 많죠. 근데 내가 차트의 정답을 정답 없습니다. 정답 없고요. 이 판은 겸손해야 돼요. 항상. 그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얘기했을 때 이 파동의 상승장의 끝, 조정의 그 꼭대기의 끝을 대충 말씀드리면 대략 9만 달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잔파동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략 한 9만에서 10만 달러 정도가 지금 상승 파동의 좀 목적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만 달러를 가게 되면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앞자리가 바뀌니까 좀 큰 수익 실현 물량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특히 미국 쪽에서 앞자리가 바뀌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드시 수익 실현을 조금 하셔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차트가 9만 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9만 또는 10만 달러 부분까지 올라갔을 때 추홍상의 이 하락 다이버전스 이제 음봉 하나만 뜨게 되면 제가 게시판에도 말씀드렸지만 음봉 하나가 뜨게 되면 무조건 이제 계속 양봉만 박혀야 돼요.
만약에 주봉에서 음봉 하나라도 뜨게 되면 높은 확률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주봉 하락 다이버전스는 뭐 시간봉도 아니고 일봉도 아니고 주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는 일단은 매도 한번 쳐야 돼요. 네. 주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 강하게 걸렸던 데는 여기가 딱 한 군데 뿐이죠. 그리고 여기 한 군데에서 큰 조정이 나왔다는 건 익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계속 양봉이 뭐 8주 연속 뜬 적도 있으니까 계속 양봉 뜨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RSI가 여기 고점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당연히 하락 다이버전스는 취소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음봉 바뀌게 되면 그건 하락 다이버전스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해두세요. 네, 그래서 아주 높은 확률로 주봉상 음봉이 하나라도 뜨게 되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 되는데 뭐 이때처럼 주봉이 8개 연속으로 양봉이 뜬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아마도 다이버전스 이제 고점 뛰어넘으면서 좀 더 상단을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확률로 뭐 피보나치를 제가 조금 뭐 땡겨봤는데 그 다음에 채널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여기 부근이 다음 이제 목표가가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9만에서 10만 달러 부근, 9만에서 10만 달러 부근 정도로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런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이 거대한 하나의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게 1대1로 올라가느냐 1.618로 올라가느냐에 대한 싸움인 거죠. 네. 이 높낮이에 1대1만큼 올라가느냐 혹은 1.618만큼 올라가느냐 이제 그 싸움인데 뭐 크게 올라가기는 2.618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아주 높은 확률로 저는 9만에서 10만 달러 부근이 이번 파동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이평선 기준으로 추세 기준으로 봐도 이제 완벽히 추세 돌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시항봉 기준으로는 이 RSI 추세도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이더리움 관련해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더리움은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요. 제가 이것도 보시게 되면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3일 전에 올려드린 게 있을 거예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네. 어디 있지? 이더리움 차트 올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있네요. 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기 상단 저항에 걸릴 확률이 한 번은 걸릴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워낙 이 장기 구조가 워낙 뚜렷해가지고 여기 상단 커뮤니티 게시판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 상단 저항에 걸릴 확률이 높고 만약에 ETF가 통과되고 아마도 높은 확률로 이번에 거절이 된다 그러면 올해 8월이 블랙록 ETF 마감 기한으로 알고 최종 마감 기한 한 번은 연기할 수 있어요. 만약 이번에 서류 위비의 이유로 여러 정치적 이유로 해가지고 한 번은 연기될 수 있거든요. 그럼 최종 기한이 8월이니까 만약 거절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조정이 또 한번 이제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는 한번 수익 실현을 해주는 게 좋겠죠. 네, 뭐 대략 정고점 부근, 정고점보다 살짝 이제 올라서는 무빙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통과가 돼버린다 그러면 최소 10,000달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10,000달러 부분인데 최소 10,000달러까지는 뭐 1대1로 이렇게 이제 그 가속 채널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시 본론으로 가서 어쨌든 뭐 추세 돌파는 다 나온 상황이다라는 말씀 조금 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로 뭐 물론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들어가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RSI 추세 지속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남들보다 빠르게 이게 상방으로 고개를 들었다라고 말씀드린 이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뭐였죠? 네. 저는 참고로 RSI도 그 로그 RSI를 씁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일봉상에 이제 이 추세가 돌파됐다라는 부분을 제가 조금 많이 강조드렸죠. 네, 그래서 일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 추세가 이미 지난 5월 초에 돌파가 되었다. 이 반등으로. 네. 그걸 봤을 때도 충분히 이 하락 다이버전스 장기 추세가 돌파되었기 때문에 석 달짜리 하락 추세였어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고점 돌파 혹은 고점에 대한 리테스트가 한 번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바꿔 말하면 지금의 이 RSI 추세가 뭐 4시간 봉이든 일봉이든 꺾이기 전까지는 추가 하락을 말하는 건 조금 이제 어폐가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토탈 차트만 한번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차트보다도 오히려 상황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훨씬 더 이 추세가 넉넉하게 지금 돌파가 된 상황이죠. 네, 높은 확률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정고점 레벨이자 위로 올라가는 가속 채널의 중단이죠. 네, 여기 하나 체크해 두시고 1.618 레벨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기 레벨이거든요. 대략 이제 3 트릴리언 레벨인데 여기는 어디냐면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네, 정고점입니다. 2021년 12월에 찍었던 정고점 레벨이죠. 근데 묘하게 여기하고 아마도
이 가속 채널에 1대1로 올라간 이 패턴의 1대1 돌파 값인 가속 채널의 상단하고 이제 정확히 만약 겹치게 되면 이런 구간들은 공통 저항 구간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구간들 혹은 이 구간은 직전 고점하고 가속 채널의 중단하고 겹치는 레벨이고 여기는 어디라고요? 이 가속 채널의 1대1 목표값인 상단하고 그 다음에 2021년 11월에 찍었던 토탈 차트의 고점하고도 역시 겹치는 레벨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여기서 한번 단기 저항이 나올 것 같고 또 여기서 한번 또 저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토탈 차트도 키맞춤이 끝나는 거죠. 전고점을 이제 작성하게 되니까 네. 여기를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럼 여기서 좀 다시 한번 뚫고 지지하는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만약에 장이 조금 빠르게 이번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큰 조정이 나오면서 한 6개월에서 길어지면 한 1년 정도 조정장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알트장은 망하는 거죠. 네. 알트장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높은 확률로.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탈 차트 같은 경우에도 1대1로 올라간 가속 채널의 중단, 그 다음에 가속 채널의 상단하고 겹치는 정고점 레벨,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현재 가격 기준 토탈 차트가 올라갈 수 있는 레인지 범위는 대략 한 17%에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개별 알트들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알트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많이 올라가고 있는 뭐 레이어 2 중에서는 아비트러 대장이고 LSD 중에서는 리도죠. 네. 이더리움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덱스가 어디인가요? 유니스왑이죠. 역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은 랜딩과 바로우가 일어나고 있는 즉 어디죠? 에이브죠. 에이브. 네. 그다음 뭐 LSD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뭐 걔네들도 조금 수혜를 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뭐 리도나 아니면 신생코인 중에서는 뭐 이더파이, 렌조 뭐 이런 애들도 조금 뭐 신생코인 중에서는 눈여겨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두시고요. 혹시 이제 이미 이제 피트는 배가 떠났고요. 버스가 떠나버렸죠. 저점 매수할. 이더리움도 저점 매수할 기회가 떠나버렸어요. 그럼 아직 피트하고 이들 따라가지 못한 알트만 남았죠. 네. 근데 알트를 뭘 하셔도 되는데 뭐 제가 직접적으로 알트코인 추천하기엔 좀 그렇고요. 기준만 정해 드릴게요. 일단 좀 메타에 묻어 있고 뭐 이더리움 메타가 묻어 있든 RWA 메타가 묻어 있든 AI 메타가 묻어 있든 그 코인 중에서도 아직 20주 EMA가 깨지지 않은 코인을 고르세요. 네. 기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물량이 다 풀린 코인을 고르세요. 즉 FDV라고 요새 이제 알트코인 선정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FDV. 네. 즉 전체 유통량이 다 풀렸을 때 시총이 얼만큼 낼 거냐 이거지. 지금 시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베스팅 일정에 따라서 언락 일정에 따라서 물량이 다 풀렸을 때 시총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고평가인 코인이 있고요. 지금 가격이 저평가인 코인이 있거든요. 반드시 이제 알트코인 고를 때는 FDV를 보셔야 됩니다. 즉 내가 AI 코인 고를 때 있어서 AI 코인 너무 많잖아요. 뭘 고를까. 네. FDV가 양호한 코인을 고르시면 됩니다. 네. 아직 베스팅 일정이 여유가 조금 있는 코인 혹은 이미 언락이나 베스팅 일정이 끝난 코인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네. 선택지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그 다음에 차트 기술적 관점에서는 20주 EMA, 그 다음에 뭐 메타가 그래도 좀 묻어있는 코인을 고르시면 되는데 네, 뭐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상당히 좁혀질 거고 어피트 원화 차트 아니면 뭐 바이낸스나 아니면 해외 거래소 기준으로도 충분히 좋은 코인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FDV는 이제 꼭 신경 써야 됩니다. 네, FDV는 꼭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신생 코인이 이제 좋지 않다라는 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네. 너무 앞으로 이제 풀릴 물량들, 네, 뭐 그다음에 그냥 던지고 도망가 버린다 이거요. 네, 가격 박살 내놓고 뭐. 좀 요렇게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앵커 좀 눈여겨보세요. 앵커. 네, 뭐 일단은 차트가 너무 좋고요. 네, 물량이 100% 다 풀렸습니다. FDV 상당히 양호합니다. 네, 물량이 다 풀렸어요. 물량이 100% 다 풀렸어요. 네. 근데 차트는 아주 양호하고요. 네. 앵커는 다 알다시피 LSD 관련 코인이에요. 네, LSD 관련 코인이죠. 즉 이더리움이 묻어있다 이거예요. 근데 최근 앵커가 레이어 1을 출시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레이어 1이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앵커는 조금 묻은 게 많죠. 네. 일단 이더리움 메타, LSD 묻어있고 AI 묻어있고 FDV 완전 양호하고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차트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완전 양호하니까 앵커 정도는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앵커 정도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세가 바뀌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상승 추세고. 네, 뭐 이더리움은 뭐 이번 주에 통과가 되든 아니면 8월에 통과가 되든 만약에 8월에 이제 선거 국면이잖아요. 바이든이 지지율이 쫄린다. 지금 뭐 그 암호화폐 진영표도 되게 아쉽다라는 상황이면 높은 확률로 이제 8월에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네. 이번에 서류 미비를 이유로 거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8월에는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대선 국면이 아주 그냥 격화되게 되면 암호화폐 관련 표도 뭐 소중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피날레 알트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11월 대선 마무리 전까지. 네, 그래서 이번에 통과 안 되더라도 이제 8월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고 8월 통과 가능성은 이번 통과 가능성을 대략 한 75% 보게 되면 8월 통과 가능성 바이든이 지지율이 지금
쫄리는 입장이다 그러면 뭐 9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넉넉하게 보자고. 이번에 뭐 연기됐다라고 해서 또 망했네 어쩌네 뭐 이런 단기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앵커는 업비트에 상장된 유일한 LSD 관련 코인이죠. 다시 한번, 앵커는 업비트에 상장된 유일한 LSD 관련 코인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상상력, 합리적 상상력을 더하면 업비트에 LSD 관련 코인이 상장될 확률이 아주 높겠구나,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LSD 중에서도 뭐가 상장이 될까? 뭐 이건 보나마나 리도죠. 네.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리더 관련해서 ETF가 통과되고 LSD가 좀 붐이 일어난다 그러면 리더 같은 경우에는 BTC 마켓이든 아니면 바로 원화로 그냥 직상될 확률이 아주 높겠죠. 네. 물론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는 업비트 자체적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리도 정도는 상장이 돼야죠. 앵커 하나뿐이에요. 네. 업비트 원화 차트 중에 원화 상장된 코인 중에 LSD 관련 코인은 앵커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뭐 리도도 좀 눈여겨봐야겠죠. 리도도 보면 트렌드 무빙 나오고 차트가 괜찮더라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